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핵 공격에 나선다면 한미 동맹은 미국의 핵무기로 즉각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을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선 미국은 핵우산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방어한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핵우산이 북한이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한 상황에서도 미국이 직접 북한에 핵 공격을 가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우산 정책은 단지 적국이 동맹국의 핵 공격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핵 사용 억지 정책일 뿐입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동맹국을 위한 미국의 실제적인 핵 공격 지원은 국제사회의 반응,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의 입장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미국의 핵무기 사용은 상호 확증 파괴의 원칙에 따라 전면적인 핵전쟁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본토에 핵피습의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핵 사용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남한에 핵 공격을 한다면 미국은 핵 반격보다는 제한적인 군사적 대응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핵무기를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북한의 군사시설, 핵 관련 인프라, 지도부에 대한 정밀 타격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의 핵무기로 즉각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군사 전문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에 대한 엄포성 발언이지만 사실상 헛소리임은 김정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핵무기 없는 남한을 조롱한 바 있습니다.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도발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잡다한 노름이라는 그녀의 조롱 속에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북한의 핵 위협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실질적이고 긴급한 안보 문제임을 상기시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핵무기가 서울, 부산, 광주 등을 불과 몇 분 만에 불바다로 초토화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은 남한에 대하여 가차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확언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은 또한 핵 보유국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생존을 바라며 행운을 비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할 부질없는 일이라며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그날이 바로 정권 종말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의 지난 기념사를 맞받아쳐 남북 강대강 기조를 굳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포한 만큼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과의 단절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핵능력이 사실상 고도화되어 남한의 현실화된 위협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핵능력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이제는 수소폭탄급 위력을 지닌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6차 핵실험에서는 최대 100킬로톤의 위력을 과시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서울까지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현대의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합동참모본부도 요격할 수단이 없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실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빠른 속도로 대량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김여정의 최근 발언은 북한의 확고한 군사적 의지를 드러냅니다. 핵전쟁 억제력은 한계 없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그녀의 주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닌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북한이 내부 결속을 다지며 외부의 위협에 대한 저항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남한의 방어 체계와 한계가 있습니다. 남한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여러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들은 북한의 최신 미사일 기술에 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와 기동성 면에서 기존의 방어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킬체인과 같은 선제 타격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제 타격 전략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북한이 선제 공격을 감행할 경우 남한의 군사적 대응이 시간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뒷받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선제 타격은 북한 정권의 즉각적인 핵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재앙적인 결과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핵폭탄 단추를 누르는 순간 몇 분 후부터 우리는 북한의 상대도 되지 않고 그대로 무너집니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외교적 해법을 통한 긴장 완화와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반복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남한 사회가 둔감화되어 만성 무감각증에 빠져 있습니다. 남한 국민은 더 이상 그 위험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뉴스 속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군사적 도발은 하나의 뉴스 아이템으로 치부되고 그로 인한 불안감은 일시적으로 지나갈 뿐입니다. 이러한 만성 무감각증은 사회 전반에 걸쳐 북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위협이 닥쳤을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제 공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은 국민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은 더 이상 추상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닌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실제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식 전환입니다. 우리는 이 위협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핵폭탄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 사용 전에 극초음 속 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방어 시스템의 개발과 도입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사이버 안보, 정보전 등 비전통적인 안보 영역에서의 대비도 강화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방어체계 구축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위협의 실체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하든가 못하면 외교적 노력, 국제협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북한 핵 사용을 국제적 협조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안보 이슈입니다. 따라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접근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긴장 완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는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